그럼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두이노 IDE를 사용해서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를 만들고 이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에 적절한 명령어를 넣어서 스위치가 전력을 공급해라 그리고 대기해라 라는 명령을 섞어서 넣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바퀴가 움직였다 멈췄다를 반복하는 데까지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우리가 방금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가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출력하는 명령어들을 추가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첫 번째 명령어는 틱택토 게임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었던 아나콘다라는 다르게 지금 사용하는 이 아두이노 IDE는 C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변수를 사용하겠다라는 걸 컴퓨터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됩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이것 덕분에 컴퓨터는 아나콘다 때보다는 좀 더 메모리를 절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라는 개념은 제가 틱택토 영상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값을 임시로 저장하는 연습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저는 총 5개의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int, 정수형을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max, loc, 그리고 count라는 count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세미콜론을 찍겠습니다. 그 밑에 플로트, 요거는 실수형 0.4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dust value, 그리고 current dust, 그리고 max dust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셋업 함수에서 프로그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셋업 함수에서 추가해야 될 내용은 count라는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ax dust라는 이 변수에 0.0을 대입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센서가 측정해 놓은 수치를 우리가 사용하는 수치에 맞게 변경해서 실제로 미세먼지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디지털 라이트 12, 하이가 있었던 이 코드 밑에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추가하겠습니다. dust value equal 아날로그, 여기서 아날로그까지는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R까지 써서 아날로그 리드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합니다. 괄호 안에 이제 dust 여기서 A0를 추가합니다.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우리가 저기에 A0를 쓴 이유는 A0 아날로그 센서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 슬롯에 A0 아날로그 슬롯에 미세먼지 센서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세먼지 센서를 A1 슬롯에 연결했다면 지금 A0 대신에 A1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측정 센서는 자신이 측정한 데이터를 A0 슬롯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수치가 dust valu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dust value라는 이 숫자는 이 미세먼지 센서가 측정한 미세먼지 알갱이의 숫자이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나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 단위를 세제곱당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넘어온 이 dust value는 세제곱당 마이크로미터로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current value current dust equal 0.17 요 앞에 괄호 하나 넣어주고 괄호 열기를 넣고 곱하기 다시 괄호 열고 dust value 곱하기 다시 괄호 열고 5.0 나누기 1024 괄호 닫고 빼기 0.1 괄호 닫고 곱하기 1000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못 외우겠죠? 당연히 못 외웁니다. 센서를 어떻게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해라 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수식을 적용해서 사용하나라는 매뉴얼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매뉴얼대로 작성을 한 내용이지 절대 이 수치를 외워서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dust value에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세제곱당 마이크로그램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은 마찬가지로 프린트 명령어를 사용합니다만 아나콘다 때는 우리가 무조건 모니터로 출력을 했지만 아두이노 보드는 그렇지 않아요.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LCD 전광판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출력해라 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serial, S는 대문자입니다. serial.print 이렇게 프린트문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운표를 찍고 역슬러시_n 역슬러시_n은 줄바꿈을 한번 해달라는 명령어인데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dust current dust는 해서 여기에 단위를 살짝 적어 주겠습니다. 그래야 멋있어 보이죠.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 이렇게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다운표 닫고 갈로 닫고 세미콜론 찍고 줄바꿈 하나 더해서 다시 serial.print 이번엔 current dust라는 변수를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보드, 여기 미세먼지 센서까지 달려있는 이 보드를 선을 컴퓨터 본체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지 않도록 일부러 바퀴를 조금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툴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출력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금 숫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같이 작성했던 내용대로 더스트 덴시티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해서 미세먼지 측정 센서로부터 측정된 수치들이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지만 내용을 조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성본에서 보여드렸던 로봇은 책상의 오른쪽 끝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10번까지 측정하고 10번 측정한 이후에는 멈추어 서서 현재까지 측정한 최고 미세먼지 수치와 어느 지점에서 그 최고 미세먼지 수치가 나왔는지를 출력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동작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ount라는 이 0으로 초기화시켜 놓은 이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변수는 로봇이 현재 몇 번 이동을 했는가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루프 부분의 가장 윗부분에다가 count 더하기 equal 1이라는 명령어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count가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전진하고 멈추고 전진하고 멈추고 전진하고 멈추고 할 때마다 1 증가 1 증가 1 증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 변수를 1씩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요 밑에 엔터를 쳐서 if 갈로 열고 count 작다 equal 10 갈로 닫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if문은 우리가 틱틱토 할 때도 한번 봤었지만 이 count 변수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음 명령어를 실행시켜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묶어 주겠습니다. 요 사이는 드래그 쳐서 탭을 한번 밀어서 좀 잘 보이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 루프가 한번 돌 때마다 카운트 변수가 1씩 증가하는데 이 카운트 변수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한해서 지금 제가 드래그 쳐놓은 이 명령어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10번 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명령들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로봇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erial.print 밑에 if 갈로 열고 current dust 요 current dust는 현재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 했었던 이 녀석이죠. 이게 max dust보다 크다면 이라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이 max dust는 이 setup 함수에서 제가 0.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아준 다음에 max dust equal current dust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max loc equal count 이렇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if문을 사용해서 내가 현재 측정해 놓은 미세먼지 수치와 지금까지 찾아 놓은 최대 미세먼지 수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놓은 미세먼지가 이전까지 찾았던 최고 미세먼지 수치보다 더 크다면 최대 미세먼지 수치를 지금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 내가 몇 번째에 측정한 녀석이다 라는 그 카운트 값을 max error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번 측정하고 나면은 그 10번 안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수치가 맥스 더스트에 저장이 되고, 그때 미세먼지를 측정했던 그 지점의 카운트 값이 맥스 에러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if문 중괄로 닫은 이 밑에다가 else 갈로 열고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아주겠습니다. 이 else라는 이 문장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if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수행되는 명령어입니다. 즉 지금 제가 드래그 치고 있는 이 부분은 카운트 값이 10 이상일 경우, 정확하게 10초가겠죠. 10초가일 경우에 수행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serial.print 갈로 열고 다시 다운표를 찍은 다음에 역/n 줄바꿈이죠. maximum dust 콜론 찍고 다운표 닫아주겠습니다. 갈로 닫고 세미콜론. 다시 serial.print 해서 current dust가 아니죠. 지금까지 측정해 놓은 최대 미세먼지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max dust를 출력해 줍니다. 요 두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바로 밑에 붙여넣고 maximum location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max eroc 값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느냐, 10번 측정할 때까지는 현재 제가 드래그 치고 있는 이 if문의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드래그 치고 있는 이 else 부분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10번 안에는 이 디지털 라이트 하이로우가 반복이 되면서 바퀴가 갔다가 멈췄다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이 미세먼지 수치를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서 그 내용을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측정했던 미세먼지보다 지금 측정한 미세먼지가 더 크다면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죠. 그래서 10번이 수행되고 나면은 맥스 더스트라는 변수에 지금까지 측정했던 가장 높은 미세먼지 수치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때 지점이 맥스 에러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10번 측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serial.print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측정했었던 가장 높은 미세먼지 수치는 어떻고 그때의 지점은 어떻다라는 걸 출력해 줍니다. 마무리로 지금 이렇게 작성해 주면은 출력물이 너무 빨리 보여서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딜레이 2000을 여기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최종 완성 버전입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방금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찍을 때 실수 여기 세미콜론을 2개 넣지 않았는데 세미콜론을 넣어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아두이노 보드는 이 판에 연결되어서 전원이 본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에 아까 봤던 툴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해서 이 출력창을 열어놓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커런트 더스트 현재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이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요 옆에 지금 공기청정기를 제가 돌리고 있어서 미세먼지 수치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예, 10번의 측정이 끝나면 이제 맥시멈 더스트, 지금까지 출력했던 가장 높은 미세먼지는 736.7이고 그 시점의 위치는 1번 위치였다라는 내용이 10번 측정 이후에는 더 이상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여기 있는 출력 내용만 출력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미세먼지 측정 로봇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